철컥. 낡은 거실 한복판에 딱딱하게 굳은 한과가 든 싸구려 상자가 던져졌다. 이거나 들고 당장 꺼져. 박춘자의 손바닥이 김말자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말자의 고개가 꺾였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말자는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15년 동안 밥 먹여준 게 아깝지도 않냐고. 박춘자의 발길질이 상자를 다시 한번 밀어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다. 썩을 년. 근본도 없는 게 도둑질까지 하고 자빠졌어. 연병. 말자의 눈빛은 죽어 있었다. 아니, 죽은 척하고 있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저 낡은 항과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5년 전 겨울밤, 서울 성북동 어느 저택에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차 사이렌이 귀청을 찢었지만 이미 늦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탈출하지 못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춘자 씨, 제발, 우리 딸만은. 김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박춘자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뒤에는 겨우 15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연기에 질식해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야. 안 돼. 춘자 씨는 우리 집안을 대대로 지켜온 사람이야. 최두식이 배신했어. 놈이 우리 가문을 통째로. 김 회장이 피를 토했다. 박춘자는 오열하며 딸아이를 끌어안았다. 연우, 아니 말자라고 불러야 해. 김말자, 넌 오늘부터 내 친정 조카딸이야. 알겠지? 엄마는요? 엄만 하늘나라 가셨어. 아빠도 곧 가실 거고. 박춘자는 딸아이의 입을 막았다. 소방관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었다. 절대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돼. 최두식이 살아남은 핏줄이 있다는 걸 알면. 넌 죽어. 그날 밤 김 회장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자산 규모 2조가 넘는 거대 가문이 하룻밤새 잿더미로 변했다. 언론은 화재 사고라고 보도했지만 박춘자는 알고 있었다. 이건 살인이었다. 그리고 범인은 김 회장이 가장 믿었던 집사 최두식이었다. 5년 뒤, 말자야, 학교 그만 다녀. 예, 어머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는데요. 닥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쓸데없이 눈에 띄면 안 된다니까. 박춘자는 말자의 중학교 입학원서를 찢어버렸다. 말자는 눈물을 흘렸지만 박춘자는 돌아서 버렸다. 미안하다 말자야. 네가 천재라는 게 들키면 최두식 그 개새끼가 가만 안 둘 거야. 박춘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말자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로 내던져졌다. 박춘자는 일부러 말자를 천하게 키웠다. 무식하고 볼품없게. 그래야 최두식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 또 5년이 흘렀다. 20살이 된 말자에게 박춘자는 폭탄 선언을 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예, 어머니, 저는. 시끄러. 넌 선택권이 없어. 결혼 안 하면 쫓아낼 거야. 박철규는 당시 22살의 건달이었다. 공부는 못했지만 잘생긴 얼굴로 동네 여자들 꼬시는 재주는 있었다. 엄마 말자 같은 촌딱이랑 결혼하라고요? 저 무식한데요? 닥쳐. 네가 대학이라도 나왔냐? 지방대도 중퇴한 주제에. 박춘자는 아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결혼식은 동네 구청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하객도 없었다. 말자는 싸구려 원피스를 입고 시청 앞에 섰다. 박철규는 식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다.
신혼 첫날 밤 말자는 혼자 냉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아빠,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박춘자는 말자를 며느리가 아닌 하녀 취급했다. 이년아,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쩝쩝, 초딱은 밥도 못하네. 연병. 박춘자는 밥그릇을 바닥에 엎었다. 말자는 무릎 꿇고 쏟아진 밥을 주워 담았다. 박철규는 결혼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야, 오늘 안 들어가. 당신, 또 술 마셔요? 친구들이랑. 왜 할 말 있어? 말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철규는 코웃음을 쳤다. 초딱 주제의 간섭질이야. 문이 쾅 닫혔다. 말자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미 눈물샘이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박철규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말자야, 나와봐. 거실에는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름은 박순이. 동네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었다. 앞으론 이 언니라고 불러. 예. 말자는 귀를 의심했다. 언니. 순이 언니. 못 알아들어? 박철규가 말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말자는 비틀거렸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 언니라고 해야 하나? 박순이가 음흉하게 웃었다. 철규 오빠가 저한테 이 집 여주인 하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언니. 말자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네, 언니. 그날 밤 말자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에 피를 닦았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결혼 10년째 말자는 몰래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한밤중 부엌 식탁에서 볼펜을 쥐고 끄적였다. 내용은 박춘자가 운영하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유치하는 계획이었다. 수익률 분석부터 임대료 책정까지 완벽했다. 이걸로 우리 가게 매출 2배는 올릴 수 있어. 말자는 조심스럽게 계획서를 박춘자 방문 앞에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이 천한년아. 박춘자가 계획서를 찢어 말자의 얼굴에 던졌다. 초딱 주제의 사업이 뭔지는 알아?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지랄이야. 어머니, 제가 책 보고 공부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분수도 모르고. 박춘자는 계획서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말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다. 왜 저렇게까지. 같은 시각 강남 고급 오피스텔. 최두식이 부하에게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 박춘자 그 할망구가 아직도 며느리랑 산다고? 예,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말자.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고 현재 식당 파출부로. 말도 안 돼. 최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춘자가 김 회장 핏줄을 숨길 리 없어. 25년 전 그날 분명 딸년도 불에 타 죽었다고 봐야지. 그럼 며느리는 그냥 진짜 동네 처자일 거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 감시해. 박춘자 그 할망구 한수 위야. 전화를 끄는 최두식은 창밖을 내다봤다. 김 회장, 당신 딸이 살아있다면 난 죽어. 하지만 그럴 리 없지.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 그는 시익 웃었다. 또다시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 박춘자가 홀로 병원을 찾았다.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뭐라고요?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도 필요 없어요. 박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그래도 됐다고. 병원 화장실에서 박춘자는 변기에 쪼그리고 앉아 오열했다. 시간이 없어. 말자를 어떻게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거기엔 25년 전 김 회장이 불길 속에서 넘겨준 비밀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제 말자한테 다 줘야 해. 근데 최두식 눈을 어떻게 속이지? 박춘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날 쫓아내야 해.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그날 저녁 박춘자는 동네 사람들을 집 앞에 불러 모았다. 이 도둑년, 내 금반지 어디 갔어? 어머니, 전 정말 모릅니다. 말자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박춘자는 막무가내였다. 시끄러. 동네 사람들 다 봐라. 인연이 내 금반지 훔쳐갔어. 어머님, 오해예요. 닥쳐. 당장 짐 싸서 꺼져. 도둑년이랑은 한 집에 못 살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금반지를. 촌딱이라 더 그런가 봐. 근본이 없으니까. 말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이거 들고 꺼져. 박춘자가 낡은 항과 상자를 말자의 발치에 던졌다. 15년 동안 밥 먹여준 게 아깝다. 말자는 상자를 들고 비를 맞으며 집 밖으로 나섰다. 박철규와 박순이는 거실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야호! 드디어 저 촌딱이 나갔네. 오빠, 이제 우리 세상이야.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한 발 한 발. 박춘자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안하다. 말자야. 이게 최선이었어. 그녀는 소금을 한 줌 집어 말자에게 뿌렸다. 썩을 년, 다신 오지 마. 소금이 말자의 젖은 머리카락에 내려앉았다. 말자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말자는 역 근처 낡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 25만 원짜리 쪽방이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말자는 한과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15년의 값이구나. 말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처절하게. 한참을 운 뒤 말자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딱딱하게 굳은 항과 몇 개가 보였다. 말자는 피식 웃었다. 이것도 먹으라는 건가? 그런데 항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말자의 손이 멈췄다. 상자 바닥에 뭔가 있었다. 번쩍이는 금장 서류 봉투, 그리고 은행 통장 여러 개. 이게 뭐지?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말자에게 이 돈으로 내 인생을 되찾아라. 마이너스 아버지. 말자는 통장을 펼쳤다. 첫 번째 통장에 찍힌 잔고 2조 원. 으아악. 말자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 웃음이었다. 울음이었다. 광기였다.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다. 15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말자는 통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2조 원. 그녀는 상자 바닥을 뒤졌다.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다.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박춘자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다. 말자야, 니를 미워했지? 당연하다. 나도 나를 미워했으니까. 네 엄마 아빠가 죽을 때 나는 니를 살려야 했다. 근데 최두식 그 개새끼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어. 그래서 니를 천하게 만들었다. 무식하게 만들었다. 촛닭으로 만들었다. 네가 공부 잘하면, 네 천재성이 드러나면 그 개새끼가 알아챌까봐 무서웠어. 15년 동안 니한테 욕했다. 때렸다. 짐승처럼 부렸다. 다 연기였다. 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은 네 아버지가 남긴 거다. 나는 25년 동안 이걸 지켰어. 이제 네 세상을 찾아라. 춘자가 말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어머니.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 없이 흐느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말자 씨 계십니까? 말자는 재빨리 통장과 서류를 이불 속에 숨겼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송기태입니다. 댁의 아버님 김동철 회장님을 모셨던. 말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들어오세요. 변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25년 동안 찾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자는 차갑하게 말했다. 일어나라니까요.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다. 박춘자 여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말자를 찾아가라고. 뭐라고요?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돌아가셨다고요? 예. 그젯밤에. 말자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이었다. 말자는 택시에서 내려 입구를 바라봤다. 박춘자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낡은 옷차림 그대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영정사진 속 박춘자는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말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 저게 누구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순이었다. 아니, 쫓겨난 년이 왜 여기 와?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절을 올렸다. 야, 이거 사. 못 들어? 박순이가 말자의 어깨를 잡아채려는 순간 말자가 벌떡 일어났다. 손 치워요. 뭐? 말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낮고 서늘했다. 내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손대지 말라고요. 뭐라고? 인연이 지금. 조용히 하세요.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말자는 순이를 밀치고 빈소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박철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엄마 보험금이 얼만데? 5억? 오케이. 그거 받으면 사업 시작하자고. 말자는 그 옆을 지나쳤다. 박철규가 말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쫓겨난 주제에 염치도 없네. 말자는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 이혼 서류 받을 준비하세요. 뭐? 일주일 안에 법원에서 만나요. 말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 박철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미쳤나? 촛닭이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 말자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어머니, 왜 말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오열했다. 제가 알았으면 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송기태 변호사였다. 아가씨, 박춘자 여사께서 남긴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녹음기입니다. 3일 전에 녹음된. 변호사 사무실. 말자는 낡은 녹음기를 건네받았다.
이게 뭡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춘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며느리. 물 좀 갖다 줘. 네, 어머니. 발소리. 그리고 박철규와 박순희의 목소리. 엄마,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거예요? 빨리 죽어야 우리가 재산 받지. 쉿. 목소리 낮춰. 말자 들어. 괜찮아요. 전현 귀 어두운 거 모르세요? 그나저나 오빠 어제 약국에서 산 거 가져왔어요? 이거 혈압약이라고 속이면 돼. 근데 진짜 죽을까요? 당연하지. 독극물인데. 잠시 정적. 박춘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뭐하냐, 물. 아, 네. 지금 갑니다. 녹음이 끊겼다. 말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개자식들. 하지만 박춘자 여사께서는 그 약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미 췌장암이었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지에 써 있었어요. 말자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살인 미수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좋아요. 바로 진행하세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 말자는 다시 빈소를 찾았다. 이번엔 옷차림이 달랐다. 새까만 맞춤 상복.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빈소 앞에 앉아있던 박철규와 박순희가 말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그게 뭐야? 상복이에요. 당신.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제 시어머니 장례식인데 제대로 옷 입고 와야죠. 야, 이거 사. 쫓겨난 주제에.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입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다. 박철규 씨, 박순희 씨 맞으십니까? 예. 왜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 박철규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누굴 죽이려고 했다고.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박춘자 씨를 독극물로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말도 안 돼. 박순희가 말자를 노려봤다. 너지? 내가 신고했지?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박춘자의 영정을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쟁그랑 울렸다. 그날 밤 말자는 빈소에 혼자 남았다. 조문객들이 다 떠나고 정막만이 흘렀다. 말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제가 늦었어요. 그녀는 박춘자의 유골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안았다. 25년 동안 저 하나 지키시느라 고생하셨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의 피눈물 제가 돌려줄게요. 전부 다. 말자는 유골함을 제자리에 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다음 날 말자는 송기태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았다. 이 계좌들 전부 제 명의로 이전 가능한가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잠깐만요. 이 금액이 2조 8천억 원이요. 맞죠? 네, 맞습니다만. 본인 확인 서류 여기 있어요. 제 아버지 김동철 회장의 유언장도 있고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처리하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 상관없어요.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송기태 변호사가 물었다. 아가씨, 이제 뭘 하실 겁니까? 복수요. 네. 박철규, 박순희, 그리고 말자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다. 최두식? 그날 오후 말자는 박철규의 통장을 해킹했다.
정확히는 송기태 변호사가 고용한 전문가가 해킹했다. 아가씨, 박철규 씨가 어머님 명의로 빼돌린 돈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다 환수하세요. 네. 클릭 몇 번으로 3억이 사라졌다. 동시에 박철규의 핸드폰이 울렸다. 뭐, 통장이 텅텅 비었다고. 유치장 안에서 박철규가 난리를 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돈 어디 갔어? 옆칸에 갇혀있던 박순이가 소리쳤다. 오빠, 나 좀 꺼내줘. 여기 너무 더러워. 닥쳐. 나도 바쁘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박철규와 박순이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다. 박철규는 초라한 쪽방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박순이는 옆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닥쳐. 내가 쓸데없이 고급 화장품 사대니까 이 꼴 난 거잖아. 뭐? 오빠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 더 많잖아요. 두 사람은 고성이 오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요. 박철규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박철규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이혼 소송 서류 전달 드립니다. 여자는 서류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다. 박철규는 멍하니 봉투를 뜯었다. 원고 긴말자 피고 박철규. 인연이 진짜로 같은 시각 청담동 고급 부티크. 말자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몸에 딱 맞는 화이트 실크 수트. 목에는 다이아몬드 브로치. 발에는 명품 하이힐. 손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감탄했다. 말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말자는 쇼윈도에 진열된 핸드백을 가리켰다. 저것도요. 네. 잠깐만요. 가격표 확인할게요. 이건 8천만 원이고. 됐어요. 그냥 다 주세요. 네. 이 매장에 있는 거 전부요. 직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박순희 씨한테 연락 가시겠네요. 이번 달 신상 다 팔렸다고. 일주일 후 강남 대로변의 낡은 빌딩 앞. 말자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간판도 없고 창문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여기가 골드리프 본사라고요? 송기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께서 25년 전에 설립하신 유령 회사입니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죠. 이제부턴 아니에요. 말자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먼지만 가득했다. 오늘부터 이 회사를 정식으로 가동합니다. 변호사님, 직원 채용 공고 내세요. 어떤 인재를 찾으십니까? 재벌가 출신 중에 몰락한 사람들이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 말자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사람들이 제일 독하거든요. 한 달 후 골드리프는 완전히 탈바꿈했다. 최신식 인테리어, 유능한 직원들, 그리고 회장실 문패. 골드리프 그룹 회장 김말자. 말자는 회장 의자에 앉아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다. 회장님, 첫 번째 타겟 분석 완료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박철규의 얼굴이 떠 있었다. 박철규 씨가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그 회사 주가 조작 가능한가요? 네. 들으셨죠? 주가 폭락시키세요.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합법적으로요. 박철규는 허름한 PC방에 앉아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좋아. 이번엔 대박 난다. 그는 빌린 돈 5천만 원을
전부 바이오 주식에 쏟아부었다. 이거 오르면 1억은 되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주가가 반토막 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철규는 모니터를 두드렸다. 뉴스 속보가 떴다. 바이오 벤처 기업 임상 실험 실패. 주가 80% 폭락. 박철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5천만 원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같은 시각 골드리프 회장실. 말자는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박철규 씨 반응이 어때요? PC방에서 책상 치며 난리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박순희. 말자는 서랍에서 명품 가방을 꺼냈다. 정교한 가짜였다. 이거 박순희한테 선물로 보내세요. 익명으로. 무슨 목적이십니까? 중독시키는 거예요. 가짜에. 박순희는 택배 상자를 받고 환호성을 질렀다. 헐, 이게 진짜야. 상자 안에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다. 카드도 함께 있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익명의 팬. 누가 보낸 거야? 완전 럭키비키잖아. 박순희는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 후로도 매주 택배가 도착했다. 명품 구두, 가짜 보석, 고급 화장품. 전부 정교한 짝퉁이었다. 박순희는 그걸 모르고 SNS에 자랑했다. 나 요즘 완전 부자 된 기분.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팬 선물. 2주 후 골드리프 회장실. 회장님, 최두식 회장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골드리프가 투자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고. 말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미팅 잡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들킬 위험이. 괜찮아요. 최두식은 저를 몰라봐요. 말자는 거울을 봤다.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연기 마신 소녀와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달랐다. 25년이 지났는걸요. 최두식의 회사, 두식건설 본사. 말자는 흰색 샤넬 수트를 입고 당당히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골드리프 김말자 회장님이십니까?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장실이 나타났다. 최두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말자는 최두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25년 전 아버지를 죽인 그 얼굴. 참아. 지금은 아니야.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말자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최두식이 악수를 받았다. 소문대로 굉장히 젊으시네요. 골드리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게 놀랍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하하, 겸손하시군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투자 규모가 5천억 원 정도 됩니다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절반 투자하죠. 최두식의 눈이 반짝였다. 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자는 다리를 꼬고 앉았다. 제가 프로젝트 총괄 이사를 맡을게요. 모든 결정권은 제가 갖고요. 최두식이 잠시 침묵했다. 흥미롭군요. 근데 김 회장님 실례지만 어디서 자금을 마련하신 겁니까? 비밀이에요. 말자는 씩 웃었다. 궁금하시면 계약하세요. 그럼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청담동 명품 백화점. 말자는 쇼핑을 하고 있었다. 이 드레스 주세요. 네, 고객님. 1억 2천만 원입니다. 카드를 긁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것 봐.
초딱이 명품 매장에 박순이었다.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랜만이네요, 순이 씨. 어머, 진짜 말자네. 어떻게 여기 왔어? 청소하러. 박순이가 낄낄거렸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직원에게 말했다. 이 매장에 있는 상품 전부 주세요. 네, 들으셨죠? 2층에 있는 거 전부요. 직원이 당황했다. 고객님, 그럼 총액이 50억 원이 넘는데. 상관없어요. 말자는 블랙카드를 건넸다. 박순이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야? 말자는 박순이에게 다가갔다. 순이 씨, 앞으로 이 매장 출입 금지예요. 뭐라고? 제가 이 백화점 지분 20% 매입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은 받지 말라고 했어요. 2년이. 박순이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손님, 조용히 나가주시겠습니까? 뭐야? 나 손님이라고.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박순이 씨 맞으시죠? 박순이는 말자를 노려봤다. 내가 뭔데?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당신 15년 동안 못 본 게 있는데요. 제 진짜 모습이요. 그날 밤 말자는 박춘자가 남긴 일기장을 펼쳤다. 먼지 쌓인 노트였다. 박춘자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다. 2015년 3월 5일. 최두식이 또 찾아왔다. 말자가 살아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죽었다고 했다. 놈이 날 믿지 않았다. 집을 뒤졌다. 말자를 지하실에 숨겨놨다. 다행히 못 찾았다. 하지만 놈이 협박했다. 춘자 씨, 만약 거짓말이면 당신도 죽어.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다음 장을 넘겼다. 2018년 7월 10일. 말자가 사업 계획서를 썼다. 천재야. 우리 말자가 진짜 천재야. 근데 찢어버렸다. 말자 눈빛이 죽었다. 미안해. 말자야. 네 천재성을 숨겨야 해. 최두식이 알면 안 돼. 말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어머니, 이 모든 걸 혼자 견디셨구나. 며칠 후 박철규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철규 씨죠? 저는 골든 파이낸스입니다. 긴급 대출 광고 보셨죠? 아, 네. 봤어요. 박철규의 목소리가 급격히 밝아졌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억만 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자는 월 5%고요. 5%면 괜찮네요. 박철규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는 몰랐다. 골든 파이낸스가 골든리프의 자회사라는 걸. 그리고 그 회장이 김말자라는 것도. 말자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던 아들이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왜 이제야? 미안해. 엄마가 바빴어. 근데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이요. 근데 엄마.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 말이야. 말자는 박철규의 외도 증거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다. 지금 이메일 확인해봐. 잠시 침묵. 준호가 숨을 헐떡였다. 이게 진짜예요? 응.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너 유학 가고 싶지? 네. 갑자기요? 엄마가 보내줄게.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고 싶은 데 가. 진짜요. 근데 돈은? 걱정 마. 엄마 이제 부자야.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한 달 후 최두식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파티.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말자는 초대장을 받았다. 골든리프 김말자 회장님을 초대합니다. 마이너스 두식건설 최두식. 말자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얼굴에는 하얀 가면을 썼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저분이 누구야? 골든리프 회장이래. 완전 미스터리한데? 최두식이 말자에게 다가왔다. 김 회장님 오셨군요. 가면이 인상적이네요. 익명으로 즐기고 싶어서요. 하, 재미있으시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최두식은 말자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우리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 덕분에. 다행이네요. 말자는 샴페인을 홀짝였다. 그런데 최 회장님. 네. 말자는 최두식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가면 뒤에서 눈빛이 번뜩였다.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네. 최두식이 당황했다. 말자는 최두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25년 전 성북동 저택에 불 지르신 거 기억나세요? 최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냐? 말자는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최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는. 안녕하세요, 최두식 회장님. 김말자입니다.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 정확히는 김동철 회장의 딸 김현우예요. 최두식은 뒷걸음질 쳤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김동철 회장의 딸이라고? 25년 전에 죽은 거 아니었어? 세상에. 최두식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내가 확인했다고.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하셨어요? 말자는 최두식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시체도 제대로 못 찾으셨으면서요. 2년이. 최두식이 말자의 손목을 움켜쥐려는 순간 경호원 2명이 나타나 최두식을 제압했다. 손 치우세요. 더러워요. 말자는 손목을 털어냈다. 그때 파티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말자, 내가 왜 여기 있어? 박철규였다. 빚쟁이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그가 어떻게든 파티에 잠입한 것이었다. 아, 이현우. 아니, 김말자. 내가 어떻게... 박철규가 소리를 질렀다. 말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 제 진짜 이름까지 알았네요? 김현우. 제 본명이에요.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말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었다. 당신한테 15년 동안 당한 게 억울해서요. 철컥. 물이 박철규의 얼굴에 쏟아졌다. 컥. 이건 첫날 밤 혼자 울었던 것. 또 한 잔. 이건 당신이 여자 데려왔을 때. 또 한 잔. 이건 당신이 날 촛닭이라고 부른 것. 박철규는 물에 흠뻑 젖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야. 다음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말자는 송기태 변호사와 함께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김말자 씨, 아니 김현우 씨. 이 녹음 파일이 진짜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네. 박춘자 여사께서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박철규 씨와 박순희 씨가 박춘자 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다시 들었다. 박철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먹이면 죽을까? 당연하지. 독극물인데.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긴급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규와 박순희의 쪽방.
쾅쾅쾅.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철규가 벌떡 일어났다. 뭐야? 문이 부서지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박철규, 박순희,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박춘자 씨 독살 시도. 증거 확보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박순희가 비명을 질렀다. 싫어. 나 안 가. 오빠가 시킨 거라고. 뭐? 박철규가 순희를 노려봤다. 인연이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 오빠가 독약 사오라고 했잖아. 닥쳐.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서울구치소 여자 유치장. 박순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여기 왜 이렇게 추워? 옆칸에서 한 여자가 비웃었다. 명품녀 맞지? TV에서 봤어. 뭐? 가짜 명품 차고 다니던 년. 쪽팔리더라. 뭐라고? 순이는 자신의 가방을 봤다. 명품이라고 믿었던 것. 담당 형사가 말했었다. 이거 전부 짝퉁이에요.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가 이런 짓을. 조사실. 검사가 박순희 앞에 앉았다. 박순희 씨,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순이의 눈이 반짝였다. 독약 구입 누가 했습니까? 박철규요. 제 남자친구. 투약 시도는요? 그것도 철규 오빠요. 저는 그냥 옆에서 본 것뿐이에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계속하세요. 철규 오빠가 어머니 재산을 노렸어요. 빨리 죽여서 보험금 받으려고. 순이는 모든 걸 털어놨다. 남자 유치장. 박철규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이 썩을. 간수가 철창을 두드렸다. 조용히 해.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박철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자가. 아니, 연우가 날 엿먹였어. 일주일 후 법원. 말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철규, 박순희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쿵. 박철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순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흑흑. 오빠가 시킨 거라니까요. 두 사람은 끌려나갔다. 말자는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송기태 변호사가 속삭였다.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날 저녁 골드리프 회장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박순희 씨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무릎 꿇고 빌었다고.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요. 말자는 생각을 바꿨다. 면회 가죠.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박순희가 앉아 있었다.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말자가 앉자 순희가 울먹였다. 언니. 아니 회장님. 말 놓으세요. 우린 남이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죽겠어요. 힘드시겠네요.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근데 저한테 왜 도움을 청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제발. 순이가 유리창에 이마를 박았다. 말자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항과 상자였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게 뭔데요? 박춘자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말자는 상자를 열었다. 딱딱하게 굳은 한과가 보였다. 이 싸구려 한과요. 당신이 먹어야죠. 말자는 한과 하나를 집어 유리창에 던졌다. 탁! 맛있게 드세요.
15년치 이자예요.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언니. 순이가 소리쳤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최두식의 사무실. 최두식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 김현우가 살아있다고? 네, 회장님. 확실합니다. 골드리프 회장이 김현우 본인입니다. 최두식은 이를 갈았다. 25년 전 그날 분명 확인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옛날 그 사람한테 연락해. 김 회장 죽일 때 썼던 청부업자. 하지만 그 사람 지금 상관없어. 얼마 주든 데려와. 3일 후 말자의 펜트하우스. 말자는 와인을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말자가 문을 열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복면을 쓴 남자 셋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칼이 번쩍였다. 말자는 침착하게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도대체 누구야? 입 닫혀. 죽고 싶지 않으면.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며 경호원 5명이 나타났다. 회장님을 보호하라. 경호원들이 청부업자들을 제압했다. 쿵쿵쿵. 10초 만에 청부업자들은 바닥에 쓰러졌다. 말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복면을 벗겼다. 누가 시켰죠? 최두식이죠? 청부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자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네, 살인 청부업자 3명 체포했습니다. 주소는? 다음 날 최두식의 회사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두식건설 최두식 회장, 살인 청부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청부업자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확보했고요. 최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자는 회사 로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최두식이 말자를 봤다. 2년. 내가 다 꾸민 거지? 맞아요. 25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말자는 최두식에게 다가갔다. 우리 아버지 죽일 때 기분이 어땠어요? 닥쳐. 이제 당신 차례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줄게요. 일주일 후 법원 명령으로 최두식의 재산이 압류됐다. 그 과정에서 25년 전 훔쳐간 김현우 가문의 유물들이 발견됐다. 금으로 된 인장, 가문의 족보, 어머니의 보석함. 말자는 유물들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다시 찾았어요. 한 달 후 박철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집도 팔렸고 통장도 텅 비었다. 그는 말자의 펜트하우스 앞에 나타났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말자야, 나 좀 봐줘. 박철규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문이 열렸다. 말자가 나타났다. 당신 지금 뭐해요? 말자야. 아니, 연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말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왜 웃어? 재밌어서요.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말자는 옆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어 박철규에게 던졌다. 쿵. 우린 남이에요. 남. 말자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쾅. 문이 닫혔다. 박철규는 빗속에서 쓰레기 봉투를 껴안고 주저앉았다. 으악. 그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2달 후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최두식에게 사기, 횡령, 살인 청부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쿵. 최두식이 피고인석에서 쓰러졌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최두식은 끌려나갔다. 말자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일 뿐. 그날 밤 골든리프 회장실. 송기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아가씨, 최두식의 투자 프로젝트가 전부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예상했어요. 두식건설 주가가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한 달입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3주 후 뉴스 속보가 터졌다. 두식건설 법정관리 신청 부채 총액 8천억 원. 최두식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말자는 TV를 보며 와인을 마셨다. 맛있네요, 이 와인. 며칠 후 말자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펼쳤다. 25년 전 화재 사건 재조사 의뢰. 송기태 변호사가 물었다. 아가씨, 이미 끝난 사건인데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말자는 전문가 팀을 고용했다. 디지털 복원 전문가들이었다. 25년 전 CCTV 테이프 복원 가능한가요? 어렵긴 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2주 후, 회장님, 성공했습니다. 전문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에 25년 전 그날 밤이 재생됐다. 성북동 저택 입구. 최두식이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 이 개새끼. 말자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화면이 계속 이어졌다. 최두식이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렸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다. 불길이 치솟았다. 아빠, 엄마.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날 저녁 모든 언론사에 이메일이 발송됐다. 제목 25년 전 성북동 화재의 진실. 첨부 파일에는 복원된 CCTV 영상이 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터졌다. 충격. 25년 전 김동철 회장 화재 사건 살인으로 밝혀져. 최두식 방화살인 혐의 추가. 재벌가 멸문 사건의 전말. 최두식의 얼굴이 온 천하에 공개됐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이 인간 쓰레기. 사형시켜라. 25년 동안 잘 살았네. 말자는 뉴스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은 국민의 적이에요, 최두식. 일주일 후 말자는 국립묘지를 찾았다. 박춘자의 무덤 앞이었다. 어머니 왔어요. 무덤은 초라했다. 작은 비석 하나뿐이었다. 말자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늦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모든 것, 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말자는 6월 2장 허가서를 꺼냈다. 어머니를 명당으로 모실게요. 가장 좋은 곳으로. 3일 후 서울 근교의 최고급 추모공원. 박춘자의 새 묘가 만들어졌다. 대리석 비석,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전망 좋은 언덕. 말자는 꽃을 바치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끝낼게요. 그날 저녁 명동거리. 박순이가 노숙자 무료 급식소 앞에 줄 서 있었다. 출소한 지 일주일째였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다. 다음 분. 순이가 쟁반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국 한 그릇과 김치, 밥이 담겼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누군가 앞에 섰다. 고급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오랜만이네요, 순이 씨. 말자였다. 순이의 숟가락이 떨어졌다. 너는 잘 지내셨어요? 말자는 순이 앞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다. 이거나 받으세요.
15년치 월급이에요. 2년아. 순이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말자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쩍쩍 울렸다. 순이는 1,000원짜리를 주워 쥐었다. 손이 떨렸다. 크흑, 으흑,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같은 시각 인천항. 최두식은 야음을 틈타 밀항선에 올라타려 했다. 빨리, 경찰이 올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선장이 그를 배로 안내했다. 배가 출항했다. 최두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 겨우 빠져나왔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선원들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다. 야, 너희. 왜 그래? 선장이 돌아섰다. 얼굴이 낯익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겠습니다. 최두식 회장님. 선장이 모자를 벗었다. 골들리프의 경호팀장이었다. 뭐? 최두식이 뒤로 물러섰다. 선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꼼짝 마십시오. 선실 문이 열렸다. 말자가 나타났다. 흰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두식. 2년. 내가 어떻게... 밀항선이라고 하셨죠? 근데 입에 제 겁니다. 말자는 최두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25년 전 우리 아버지를 죽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닥쳐. 불 지르고 도망갈 때는요? 최두식은 뒷걸음질 쳤다. 등이 난간에 닿았다. 너, 날 죽일 거야? 죽이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죽음은 너무 쉬운 처벌이에요. 그녀는 최두식의 죄상을 하나하나 읊었다. 우리 아버지 독살, 가문재산 횡령, 방화살인, 살인청부 교사, 닥쳐. 그리고 25년 동안 박춘자 어머니를 협박한 것. 최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일기장에 다 쓰셨거든요. 말자는 최두식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25년 동안 지옥에서 사셨어요. 최두식의 몸이 난간 밖으로 기울었다. 밑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출렁거렸다. 제발, 살려줘. 무서우세요? 말자는 씩 웃었다. 우리 아빠도 이렇게 무서웠을 거예요. 불길 속에서 최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가 뭐하러 필요해요? 말자는 최두식을 다시 배 위로 끌어올렸다. 죽는 건 너무 쉽죠.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해양경찰이었다. 최두식, 투항하십시오. 경찰이 배에 내려왔다. 최두식, 방화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최두식은 말자를 노려봤다. 2년. 내가 다 꾸민 거지. 맞아요. 25년 기다렸어요.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지옥 구경하세요. 3개월 후 법원. 피고인 최두식에게 방화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쿵. 최두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안 돼. 안 돼. 그는 끌려나갔다. 말자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아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말자는 박춘자가 남긴 상자를 다시 열었다. 구석에서 작은 테이프가 하나 더 나왔다. 마지막 녹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춘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우야. 아니 말자야. 기침소리. 네가 이걸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부탁했어. 네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난 25년 동안 니를 천하게 만들었어. 촛닭으로 만들었어. 무식한 년으로 만들었어. 흐느끼는 소리. 근데 그게 니를 살리는 방법이었어. 최두식 그 개새끼가 니를 찾으려고 혈안이었거든. 만약 니가 똑똑하다는 게 들켰으면 죽었을 거야. 말자는 테이프를 꽉 쥐었다. 말자야, 아니 연우야. 네 본명은 김연우야. 김동철 회장의 외동딸. 이제 네 세상을 찾아라. 어머니가, 아니 춘자 아줌마가 항상 사랑했다. 우리 딸아. 녹음이 끊겼다. 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소리 없이 처절하게.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 김연우. 이제 끝내자. 완벽하게.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6개월 후 서울 송파구 정신병원. 박철규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 돈. 내 돈 어디 갔어? 중얼거리는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의사가 차트를 적었다. 망상 증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전 집착 장애에 피해 망상까지. 치료 가능한가요? 간호사가 물었다. 글쎄요. 평생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박철규는 벽을 향해 웃었다. 히. 돈. 2조. 히.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었다. 같은 시각 인천 쪽방촌. 박순희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2년. 돈 내놔. 제발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일주일은 무슨. 이자가 얼만데. 순이는 뒷골목으로 도망쳤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명품을 차고 다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흑흑.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녀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 그랜드 호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동철 재단 출범식. 수백 명의 재벌과 정치인들이 모였다. 말자는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다. 오늘 저의 아버지 김동철 회장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 재단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말자는 객석을 바라봤다. 25년 전 그날 모두가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아빠, 우리 가문이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말자는 교도소를 찾았다. 최두식 면회. 최두식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살이 빠지고 눈빛은 죽어 있었다. 왜 왔어? 선물 드리러요. 말자는 택배 상자를 내밀었다. 최두식이 열자 낡은 한과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박춘자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이제 당신이 먹을 차례죠. 말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매주 보내드릴게요. 평생. 최두식의 손이 떨렸다. 2년. 맛있게 드세요. 15년치 이자는 비싸거든요.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수가 끝났다. 말자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와인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이제 뭐하지? 복수만 생각하며 25년을 살았다. 이제 그게 끝났는데 허전했다. 말자는 밖으로 나갔다. 서울 성북동. 25년 전 불탔던 저택터였다. 지금은 공터로 남아 있었다. 말자는 그곳에 서서 옛날을 떠올렸다. 아빠, 엄마, 바람이 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회장님, 박춘자 여사께서 자주 가셨던 국밥집 찾았습니다. 어디죠? 성북구 쪽입니다.
낡은 국밥집. 간판도 없고 테이블 4개뿐인 작은 가게였다. 말자가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반겼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춘자라고 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고, 춘자. 그 친구 아는 사람이구만. 어떤 분이셨어요? 착했지. 매일 국밥 사 먹으러 왔어. 근데 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세상에. 그래도 젊었는데. 말자는 앞치마를 빌렸다. 제가 국밥 한번 끓여봐도 될까요? 응? 왜?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요. 말자는 서툴게 국밥을 끓였다. 파를 썰고 고기를 삶았다. 손에 베이고 화상을 입었지만 계속했다. 다 됐나? 국물을 떠서 맛봤다. 짰다. 그래도 한 그릇 담았다. 박춘자의 묘로 가져갔다. 어머니, 제가 처음 끓여본 국밥이에요. 국밥을 무덤 앞에 놓았다. 맛없을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말자는 눈물을 닦았다. 3개월 후 박춘자 재단 현판식. 말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학대받는 며느리들을 돕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김현우 회장님, 왜 시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셨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살렸거든요. 25년 동안. 일주일 후 청담동 한복판. 새 간판이 걸렸다. 귀한 한과. 말자가 만든 고급 한과 브랜드였다. 가장 값싼 상자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오픈식에서 말했다. 이 한과는 그걸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한과 하나에 10만 원. 하지만 불티나게 팔렸다. 수익금 전부는 박춘자 재단으로 들어갔다. 설날. 말자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에게 한과를 나눠줬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맛있게 드세요. 말자는 하루 종일 한과를 나눠줬다. 손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어머니, 이렇게 사는 게 맞죠? 그날 밤 말자는 박춘자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중간 부분을 읽었다. 2020년 5월 3일. 말자가 오늘 밥을 태웠다. 일부러 욕했다. 이 무식한 년아, 밥도 못해? 말자 눈빛이 죽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근데 참아야 해. 최두식이 의심하면 안 돼. 말자는 페이지를 넘겼다. 2021년 8월 15일. 말자가 아들한테 편지를 썼다. 몰래 읽어봤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났다. 우리 말자가 무능한 게 아닌데. 천재인데. 미안하다 말자야. 말자는 일기장을 덮고 울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날 송기태 변호사가 찾아왔다. 아가씨, 이거 박춘자 여사께서 남기신 마지막 물건입니다. 작은 상자였다. 말자가 열자 오래된 목걸이가 나왔다. 이게 뭐죠? 아가씨 어머님의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자의 손이 떨렸다. 엄마 거? 목걸이에는 작은 사진이 달려 있었다. 어린 말자와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가 25년 동안 간직하신 거구나. 말자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6개월 후 봄날. 말자는 박춘자의 묘를 찾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손에는 한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왔어요. 무덤 앞에 앉아 한과를 꺼냈다. 직접 만든 최고급 한과였다. 하나를 입에 넣었다. 달고 부드러웠다. 어머니, 이 한과 참 달아요. 말자는 미소 지었다.
25년 동안 쓰기만 했는데 이제 단맛도 알겠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박춘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리 딸. 이제 행복해라. 말자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얼굴을 감쌌다. 네, 어머니. 이제 행복할게요. 그녀는 한가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